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산행을 하는데 아침 7시에 이제 상당 산성으로 출발했거든요. 정상 조금 오를 때쯤 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산성을 돌 때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길을 걸으면서 행복했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조관일 박사께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조관일 박사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한국강사협회 회장하실 때 제가 만났었고, 강의 관련해서 제가 또 도움도 요청드리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 소개란에 꼰대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꼰대는 아니세요. 왜냐면 항상 궁리하면서 글을 쓰고 그 결과로 내놓은 책이 50여 권이나 됩니다. 또 지금은 삶에서 배운 것과 책을 내면서 얻은 콘텐츠로 강의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6만 7천 명 정도,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계속 끊임없이 책을 쓰고 강의를 공부를 하면서 변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꼰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또 6개 직장을 거친 후 이막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꼰대와 빤대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잘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하는 리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꼰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세대론이 회사를 망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꼰대 일격입니다. 회사는 절대 유치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꼰대 역습.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경험이 많은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부에서는 꼰대의 함정입니다. 리더가 깨어나야 회사가 산다. 꼰대 역시 잘난 척하지 말자. 빤대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존경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에필로그에서는 소변대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대 차이가 왜 날까요?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하면 세대라는 게 30년을 주기로 해서 세대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사이도 뭐 세대 차이가 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막 하죠. 생물학적인 연령,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 는 출생 동기, 집단 효과, 그리고 어떤 시기, 어떤 사회적 구조 아래서 성장했느냐라는 시기, 이런 거를 주로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하고 스마트폰이 없이 태어난 사람하고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세대 갈등이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이따금 융화교육을 갑니다. 원래 살던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에서 오는 이주민이 있습니다. 기농, 기촌인들이죠. 그럼 원주민하고 이주민들은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마지막 인생 이막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너네들이 왜 자꾸 기득권을 부리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융화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리한 것처럼 세대 갈등이 아니라 입장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입장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이 세대 갈등을 푸는 것 같다. 그래서 가치의 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것. 2009년 하반기 농업협동조합의 광고 카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앞에는 함께 할 때 together, 가치의 가치, 밸류, 이런 얘기죠. 가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돌보다 쌀이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던 중 돌을 씹었습니다. 주인 생각을 해서 손님이 생색을 내지 않고 또 밥을 먹다 보니까 또 돌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참 많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닙니다. 돌보다는 쌀이 많아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대 차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부르짖는 사람들도 일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는 잘 가고 있다라는 이 우화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없는 젊은 날은 죽어야 한다. 신세대를 부추기는 주장에 부하내동해서 마치 기성세대는 쓸모없고 생각도 없는 존재로 깔보는 그런 자세를 이제부터는 바꿔야 한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 같다 라고까지 꼰대를 존중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하지는 말으라. 너네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의 공식이나 행복의 요령, 원리, 동서고금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행복은 똑같은 거고 또 성공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는데, 1996년생 프로게이머 이상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6년생인데 이 친구가 페이커라는 게임 닉네임으로 신세대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누적 상금이 이제 전 세계 e스포츠 부분의 1위랍니다. 국내 스포츠 선수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인터뷰라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세상살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해야겠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겠다, 세 번째는 친절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저도 성과 강의라지만 성공의 요소들을 솜씨, 마음씨, 말씨 하면서 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겸손 얘기도 있고 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어떤 원리 원칙은 구세대나 신세대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달라져도 성공의 원리, 자기 성취의 이치, 처세의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살이 이치 복잡하지 않다. 평범하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이다. 마치 부모의 밥상머리 잔소리, 꼰대의 잔소리처럼 결론은 벗긴 겁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라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박웅이라고 광고 카피라이터인데,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업체인 KTF에서 유명한 말을 한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노래 가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기성세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이야 가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돼서 여기도 소개가 됐지만, 사뮤엘 울만의 그 청춘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뭡니까? 불타는 열정, 풍부한 상상력, 강인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젊은 사람도 청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의 유지가 되겠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거냐, 나이는 숫자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또 반격적인 이야기도 여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는 적이 아니다, 입장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와 함께 가치의 가치라는 것은, 3부에서는 이제 꼰대 역습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기존의 꼰대의 경험치에 대한 얘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 이상의 큰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상사를 무시하지 말고, 상사는 적이 아니다, 입장이 다를 뿐이다. 1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럼 링컨의 취임사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 국민으로서 했던 정체성과 애국심, 단합을 호소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must not be enemies.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결코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사는 절대 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함께 전진해야 할 친구들이다. 같은 직원이고 회사원이고. 그래서 가치의 가치 한번 되새기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도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한 70~80%가 다 성격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라는 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시를 하거든요. 무시를 하니까 열받으니까 거기서 또 화가 나니까 저 인간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존이구동 전략을 펼쳐야 된다. 다름이 있다는 것을, 다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구동, 같음이 있는 걸 찾아 나서는 전략. 그죠? 신세대와 구세대, 꼰대와 빤대, 90년생과 80년생, 70년생, 60년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회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길을 같이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존이구동 전략이다. 그래서 상사가 잔소리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거, 무절고절한다는 거, 반복성이다, 강조하지 않아도 될 당연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세대들의 입장이라면, 기존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잔소리라는 걸 놓고 신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건 잔소리다. 듣는 리스너 입장에서 잔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스피커, 말하는 구세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언이자 충고이자 명령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를 것 뿐입니다. 심지어 지휘의 잭 웰치, 아니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잔소리라는 건 700번 정도 얘기하지 큰 소리가 되고 그것이 회사의 비전이고 전략이 된다. 한 번 얘기해서 그 비전이나 전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성계와 무학대 사이 농담 이야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당신이 참 돼지 같소 라고 얘기하니까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임금님은 스님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농담인데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냐. 원래 스님 눈에는 스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 눈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받아쳤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 먹은 거죠. 자,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지만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강의 세계에도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찰떡같이 얘기하면 개떡같이 듣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다. 수강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강의도 잘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입장 차이, 잔소리와 조언 차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절실한 사람들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청자한테 잔소리지만 화자한테는 강조하는 말이 되고 그것이 또 큰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꼰대의 함정 4부편에 들어가면 리더가 깨어나야 회사가 산다라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지만은 우리 꼰대들도 잘해야겠다라는 다짐하는 난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윈윈 전략이란 말듯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처신한다면 젊은 청춘들이 빤대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훨씬 줄일 수 있다. 젊은 세대 역시 몇 년 후면 기성세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이라고 할까요? 젊은이와 대화하는 방법, 스피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 신세대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허리를 자르지 말자. 얘기를 할 때 말을 자꾸 자르다 보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르치지 말고 제안을 하자. 너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 나전달법이죠. 유메시지 하지 말고 아이메시지를 하라. 고든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발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잘 들었는데 솔직히 내 입장을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꼰대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는 품격을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췄을 경우에는 절대 꼰대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꼰대로서 기성세대로서 이런 걸 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소변 대변입니다. 조금씩 변해야지 크게 변할 수 있다. 작은 것을 변화시키야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혁명이고 나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회사가 잘 되는 길이고 꼰대와 빤대가 합쳐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그리고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